아니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참 아름답다. 저는 그러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가 아름답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모습이, 이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이에요. 오늘 분석 리뷰할 곡은요,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곡의 특징 중 하나는 작사, 작곡을 아티스트 로이킴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시작과 끝이 로이킴의 감성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딱 들어봤을 때 로이킴의 음악성이 그대로 드러난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할 이 영상은 로이킴의 라이브를 피아노 버전으로 선보인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컬 메커니즘을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상입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제이보컬의 신인 가수 오디션을 지원하신 분들 중에 로이킴의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로이킴을 얼마나 분석을 했는지 로이킴의 공식 채널에 들어가서 여러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로이킴은 너무나 뛰어난 아티스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로이킴이 커버곡을 정말 엄청나게 작업을 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시간만 날 때면 로이킴 공식 채널에서 떠나지 못하고 정말 많은 노래를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티스트에게 필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화시키는 거,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타일로 어떠한 곡이든 소화시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티스트 로이킴은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게 감상을 했습니다. 정과는 조금을 걱정하지 말아요. 정과는 조금을 걱정하지 말아요. 로이킴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그 감성들 있죠. 약간 복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현대이긴 하지만 그때의 풍이 느껴집니다. 그때의 감성들이 느껴지는 보이스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이스들의 최대 약점이 뭔가요? 자칫하다가 올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이킴은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고 오히려 클래식한 느낌을 주면서 로이킴만의 개성이 들리더라고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얼뜻 들으면 로이킴은 방가성 라인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믹스 보이스 라인에서 고정해놓고 부르는 느낌이 나요. 후반 부분에서 진성으로 스위칭을 할 때 저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보컬에서 레슨을 받는, 특히 발라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시경처럼, 김연우처럼, 이수처럼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 발라드풍의 노래는 종합 예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발라드를 너무 쉽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발라드는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으로 나의 목소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발라드를 들을 때 배경음악을 듣지를 않습니다. 전주나 간주나 후주나 이런 거 나올 때나 잠깐 듣지, 대부분 보컬에 집중해서 노래만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곡을 들을 때 악기들이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라고 한다면 대부분 기타나 드럼, 피아노까지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라드를 들을 때 목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창자는
특히 발라더들은 엄청난 가창력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요. 지금 로이킴을 봤을 때 피아노 한 대밖에 없는데 목소리로 탁 집중시키는 힘이 있죠. 이건 여러분 로이킴이 노래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영원한 거라, 마음은 영원한 거라. 이러한 부분, 영원한 거라, 방가성 라인에서 바로 진성 라인으로 스위칭을 시키죠.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수들의 모습은 정말 여러 가지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짜잔 하고 나타날 때 굉장히 이슈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부류의 가수가 아니고서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팬들과 함께 올라와야 아티스트들이 롱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이킴을 보면 너무나 성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로이킴 정도의 아티스트가 되면 행사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스케줄들을 소화하려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 정말 많이 커버를 해놨죠. 여러분 이거는 로이킴의 엄청난 성실함이며 노력이에요.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노을도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자, 이런 부분도 전 좀 깜짝 놀란 것이 성구전환이 일으키는 면들이 상당히 좋지 않나요? 자, 이러한 부분을 잘할 수 있는 테크닉 중 하나는 성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진성을 하든지 반가성을 하든지 가성으로 넘어갈 때도 성대가 이미 그 라인을 기억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로이킴처럼요. 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이 부분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름다울 거예요. 갑자기 어택을 해서 소리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 발성 연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로이킴 소리가 뒤에서 먹는 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앞에서 화려하게 툭 튀어나오는 소리가 났나요? 앞으로 툭 튀어나오죠. 사람의 소리는요, 발성을 공부하기 전에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부분 소리를 먹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인 경우들이 있는데 경상도 분들이에요. 경상도 분들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소리들이 앞으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이 노래를 배우는 초창기 때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소리가 뒤로 먹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태리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뒤로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는 공명점이 증폭이 돼서 어찌 보면 뒤로 먹는 소리 같으나 옆에서 실제로 듣고 미국인들의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소리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이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로이킴처럼 노래를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자,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때론 맘 같지 않아도. 자, 이 부분은 로이킴 씨가 성분 상압과 하압의 밸런스가 탁 가볍게 성대가 살짝 얇아지면서 유지시키는 힘을 엄청나게 잘 써준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 이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할 때도 성구 전환을 탁 시키죠. 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저는 로이킴이라고 하는 보컬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노래를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정말 진정성이, 야, 진짜 말하듯이 노래하네. 정말 내 마음을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일 거야, 사랑.
자, 이 부분 사랑 읽어야 할 때 1에서 로이킴의 정말 개성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소리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일 거야. 가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노래만 잘한다고 해서 가수가 되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가수가 될 수 있느냐?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성이 매력적이어야겠죠. 지금 로이킴을 보면 딱 들었을 때 그냥 로이킴이잖아요.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인 거야. 사랑인 거야. 자, 이러한 부분은 또 약간 락발라드의 느낌으로 또 던져버리네요. 공명점이 좋죠.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크게 보면 3가지의 공명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놓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콧등을 포인트로 놓고 공명 포인트를 두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인중 부분 있죠. 여기 앞니를 포인트를 두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타일의 차이예요. 특히 성악하시는 분들은요, 콧등이나 이 위의 라인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악 대가에 마스터 클래스를 보게 되면 딱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빔을 쏜다, 레이저빔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빔을 사용하려면 인중, 이 앞니에다가 소리를 붙이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니에다 소리를 붙이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콧등이나 이 윗부분에다 소리를 딱 응집시키면 소리가 좀 고급스럽게 둥글둥글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노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성악이나 뮤지컬을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다가 응집을 시켜야 돼요. 딱 이 부분에다가 공명 포인트를 잡는 게 좋고, 가요라든지 좀 크로스오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앞니, 인중이라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에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호흡이 거기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가 나는 원리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어떻게 내나요? 호흡이 나가죠. 호흡이 성대에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진동이 소리가 되어서 어딘가에 맺혀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쪽이고 누군가는 앞니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공명 포인트가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다. 바다가 지겨워지고 숲이 푸르르지고 숲이 푸르르지 않다고. 이 가사가 뭔가 이 감성을 막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로제 아파트를 분석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요계는 싱송라들이 지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AI 작곡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AI 작곡이 얼마나 수준이 높게 올라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장땡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곡한 곡들은 티가 납니다. 그리고 AI가 사람의 영역을 그렇게까지 아직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람의 감성의 영역을요. 그런데 싱송라들은 여기에 자신의 능력을 덮습니다. 내가 도입부 멜로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AI가 딱 주잖아요. 도입부 멜로디 한 5마디로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싱송라들은 자신의 능력을 거기에 더해서 완성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이킴의 카테고리에 있는 아티스트들, 싱송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티스트들은 앞으로의 시대가 엄청나게 밝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음악 업계에 있는 분들도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가 되고 싶다면 싱송라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음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할 때도 여러분 소리를 안에서 공명을 참 잘 시키죠. 저는 로이킴 씨를 보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공명 포인트를 참 잘 바꿉니다. 제게 얼마 전에 제 제자가 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대표님, 소리를 여기에다만, 이 앞니 쪽에다만 응집시키고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전체적으로 밋밋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너무나 좋아해요. 자, 지금 로이킴을 보면 한 가지 공명 포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어울리게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 곡 안에서도 정말 수없이 바뀌어대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는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에, 이 예술에 답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제자들의 개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해드릴게요. 입시 때 참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개성이 막 통통 튀어다닙니다. 들으면 야, 신선하다. 야, 너 진짜 특별하다. 이러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대학에 탁 들어가가지고요. 특정 교수님들에게 배정이 되고 2, 3년 뒤에 한번 봐보세요. 누가 들어도 그 아이는 그 교수님 제자처럼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노래를 못해졌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음악가로서의 스킬들도 좋아지고 깔끔해졌습니다. 그런데 개성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역설이라는 건데요.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십니다. 아, 정말 신입생 때의 그 개성을 잘 발달시켜주고 싶은데 졸업할 때 되면 너무나 다들 비슷해져 버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대 다니는 학생들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 누구 제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합니다. 성악계도 마찬가지고 뮤지컬계도 마찬가지고 실용음악계도 마찬가지예요. R&B를 참 잘했던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에 가서 어떤 특정 교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처럼 변해갑니다. 아티스트들은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공부는 하되 따라해서는 안 돼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런 소리들이 상당히 테너의 빛깔을 띠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테크닉들은 투행에 가깝습니다. 투행이요. 그런데 성문하합의 아포지오 호흡의 개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다는 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바로 비강에서 성문상합을 잘 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문하합 쪽에서 많은 텐션을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증거는 로이킴의 목을 보면 핏줄들이 쓰죠. 압이 높아지면 핏줄들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하합과 상합에 또 입을 크게 안 벌려주면서 비강 라인의 증폭에 따라서 로이킴의 이 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들 타고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 레슨도 두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슨을 딱 왔을 때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곡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발성 많이 안 합니다. 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음악성을 띄워주면서 중간중간에 살짝만 발성 쪽으로 트이게만 만들어요. 그러면 개성이 정말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타고나지 않은 듯한 느낌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정말 절실하게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 아이들은 발성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발성을 깊게 만들어서 개성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댓글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로이킴 당사자는 이런 테크닉들을 다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불렀을까요? 그냥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답은 너무나 정확하게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라면 생각보다 발성을 생각 안 하고 불러요.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았다면 타고난 사람들의 테크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의 방법을 공부를 해서 그 소리를 만들어야겠죠. 처음의 설렘보다 이대로 맘 같지 않아도 처음의 설렘보다 이대로 맘 같지 않아도 참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이 보이스는요, 많이 탐나는 보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고음이 너무나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로이킴의 보컬을 쫙 들어보면 바리톤 같기도 하고 테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이킴 스스로가 이 중고음의 라인을 굉장히 얇게 편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너인 것 같기도 하고 바리톤 같기도 한 이 오묘함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이킴 노래를 남성분들이 불러본다면 생각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자, 포기하지 않고 할 때도 약간 찝어주면서 어택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개성이 되는 겁니다. 과해지면 투머치하게 되는 거겠지만 지금 정도는 굉장히 개성이 되고 좋게 들리네요.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참 아름답다. 저는 그러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뭐가 아름답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모습이, 이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대가 물들어 있을 수 없어서. 그대가 물들어 있을 수 없어서. 입을 절대 크게 안 벌리죠.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이킴의 노래를 공부를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노래를 해보세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는 건요, 타입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답이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열리면 어떤 게 강해지냐? 비강공명보다 구강공명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흉성 라인을 많이 사용하는 가수들이 입을 크게 엽니다. 그리고 두성 라인을 많이 쓰는 가수들은요, 입을 크게 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두성 라인은 애초에 고음끼리 열려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 필요도 없고, 입을 크게 벌려버리게 되면 고음이 플래시 된다거나 좀 지저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이킴을 봤을 때 절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죠. 오히려 숨을 쉴 때가 입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너가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노래가 된다면 나만 알고 싶고. 야, 가사가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아티스트를 좋아해보고 그 아티스트 음악에 빠지다 보면 그 아티스트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로이킴의 이런 가사들을 보면 사람이 굉장히 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로이킴이 요즘 행사를 다니면 관객분들 중에서 무조건 이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로이킴 팬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몇 끼야? 무조건 나오는 거는 제가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저한테 몇 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객분들이요? 네, 심지어 군대도 안 간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몇 끼야 하는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이킴은 처음에 너 몇 끼야 하니까 필승 병 몇 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니까 로이킴이 이런 걸로 많이 놀림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로이킴은 육군으로 가도 될 것을 해병을 지원해서 갑니다. 우리가 해병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도 조금 더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이 그런 걸 택해서 간다는 건 여러분, 이거 박수 쳐줘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응원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티스트 로이킴이 이렇게 당당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사보다 학교 부르며 간직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 가사 끝내주지 않아요? 아니, 로이킴의 이런 인터뷰 영상들을 보니까 말하는 것도 약간 엘레강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이지만 뭔가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사랑일 거야 할 때 로이킴의 개성이 막 묻어 나와요. 막 흘러 넘치죠. 그런데 이게 과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야, 이 아티스트가 노래를 정말 잘한다. 피아노 한 대로 노래를 하는데 대중을 압도할 수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인 거야. 오, 이 부분도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진성이 아닙니다. 가성입니다. 진성화된 가성?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가성을 찐득하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를 사용하면 마치 진성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아티스트구나. 이게 그냥 됐다면 로이킴은 그냥 천재예요. 사랑일 거야. 일 거야. 아, 이 부분도 너무 좋네요. 로이킴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는 진짜 뭐랄까요? 아티스트가 어울리는 그러한 가수구나. 예술성이 참 깊다. 좀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이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곡을 총평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컬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곡이며 진성과 가성의 전환이 자연스러워야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참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아티스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로이킴의 작품을 통해서 행복함을 나누어 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좋은 가수들, 정말 좋은 아티스트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이보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